한월중학교 학생들 역사 3학년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지냈죠? 안녕. 지금 첫 번째 강의 선생님이 이제 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조금 아랫부분에 선생님이 깔아놓은 그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좀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그거 보완해서 오늘 아마 안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그 4월 9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선생님 집입니다.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밤이에요. 그래서 뭐 피곤해도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사진이 좀 작을 텐데 뭐 이렇게 큰 사진으로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점검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역사를 공부할 것인가, 그죠? 공부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책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3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2학년 부분 한국사도 이제 조금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면 아마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뭐 여기 수업하기 전에 다음 여러 번 보고 준비하고,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은 더 많이 보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습하고 복습을 이제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아마 선생님이 그 숙제로 내주었던 흥선대원군에 관련된 영상 좀 길더라고요. 30분 정도 돼요. 그거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고, 그거를 이제 링크해서 우리 위 학습터에다 이제 올렸는데 아마 그것도 다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잘 본 친구들은 아마 오늘 수업하는 게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흥선대원이 어떤 인물이냐,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국내 정세 2학년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는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제 삼정의 문란, 그다음에 비변사로 인해서 이제 권력을 독점했다.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이항선 왼쪽 날개 부분에 있는 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봤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치 체제의 정비, 이거 뭐 서술형 문제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학습 목표를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서술형 문제로 잘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우리가 꼭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아니면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학습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권 강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한 3가지 정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재정 확충, 그죠? 재정 하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포제라든지 사창제 이런 걸 실시했던 것들 아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실의 권위를 하기 위해서 경복군을 다시 중건을 하게 된 거. 선생님이 이 경복군에 관련된 자료들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많이 소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실 부분, 그죠? 그래서 이제 서원철폐 요 부분이 좀 시험 문제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서원철폐를 꺾지 않겠다. 이런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호포제 양관들도 이제 군역에 부담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이제 교과서 14쪽, 15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아랫부분에 쭉 이제 외세 침략과 대응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선생님이 만든 PPT 자료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끌어올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흥성대원군이 어떻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했느냐. 흔히 이제 예전 그 5차, 6차 교육 과정에서는 세국 정책이라는 말도 썼었어요. 네, 우리의 문호를 틀어막는다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공부를 하시겠지만, 역사는 용어 싸움이고, 다음에 이제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됐고, 다음에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나느냐,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한 측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명칭대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하고 만약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했던 반에서는 교과서는 절대, 중학교 교과서는 절대 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선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된다.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만든 자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엽의 정세는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고, 병인박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다음에 신미양요, 척하비,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9세기 중엽의 정세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또 여기 또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죠? 국내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여기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청나라의 이제 아편전쟁. 아편전쟁 1840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개항 이런 것들도 단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뿅 하고 나타났었는데 이항은 이렇게 생기셨네요. 네,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병인박해는 여기 나와 있지만 1866년부터 71년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 사건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봄, 여름, 그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되겠죠. 1866년 봄이다. 이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합쳐서 6천여 명 정도 이제 순교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선교사 세력을 이용하여 이제 막으려고 했다. 이런 내용도 있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병인박해 때 많은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베르네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델이라고 하는 신부님은 탈출을 하게 돼서 이제 프랑스 군대한테 지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 말 있지만 아까 아편 전쟁 얘기를 했지만, 아편 전쟁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음에 더불어 프랑스도 더불어 들어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프랑스 군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군대가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이제 프랑스 신부님들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안 되겠네 하고 쳐들어온 게 바로 병인양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구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국사만 알면 안 된다. 세계사 부분도 알아야지 우리가 서서 실타래 풀리듯이 이제 풀려나간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병인박해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병인양요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14조 이 지도도 나오게 되고요.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스군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강화도가 이제 함락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가 왜 중요한 기점이냐? 고려시대의 몽고의 침입 때도 이제 강화도가 이제 하나의 전쟁터로서 구심점이 되고 중요한 거점이 됐는데, 왜냐하면 강화도를 통해서만 서울로 들어가려면, 한양으로, 그 당시 서울이 한양이었죠. 한양으로 들어오려면 강화도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강화도를 함락하게 되고 양화진을 점령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양원수 장군이 이제 정족 상상에서 격퇴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외규장각 서적을 프랑스 군인이 불법적으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은 한번 볼까요? 교과서 잠깐 보면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한 걸음 더. 그래서 145년 만에 귀한 외규장각 도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 외규장각 도서야구는 선생님이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고속철도를 우리가 여러 나라, 3개 정도, 일본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 프랑스에 철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프랑스의 고속철도를 계약해서 지금까지 이제, KTX로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에는 떼제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써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고속철도를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21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러다 2010년 프랑스는 5년마다 갱신하는 영구 임대 방식, 우리 겁니다. 우리 문화재인데 영구 임대 방식으로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들어왔었고, 이때 이제 국립박물관에 또 전시도 했었고요. 선생님도 가 보았죠.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규장각 도서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다 그림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도감이거든요. 그래서 왕실이라든지 이제 이런 행사들,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림으로 되어 있으면 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쉽게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쪽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잘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죠?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아버지가 남현군인데요. 그 묘를 이제 이장을 합니다. 묘를 이제 이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풍수지리에 따라서 그 덕으로 자기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이 남현군 묘가 참, 선생님도 아니죠, 2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가봤는데 이게 이제 풍수지리의 명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면은 뒤에 산이 딱 감싸고 있고 앞에 강이 흐르고 이제 해서 아주 명당 자리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죠? 이런 장소를 정해서 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남현군 묘를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도굴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 일행한테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 입장에서는 우선 병인 양요는 프랑스하고 관계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독일하고 연관이 있죠. 오페르트가 독일 사람이니까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쭉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제너럴 셔먼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무역선이죠. 이게 이제
평양 대동강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제 평양 국민들, 평양 관민들을 약탈을 하고 막 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관군이 또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의 만남인데, 제너럴 셔머너가 이렇게 배가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으로, 그러니까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에 와서 자초되거든요. 모래톱에 걸려요. 그래서 자초되면서 걸리게 돼서 이제 우리의 화력이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렇게 하여튼 피해를 보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그죠? 5년 뒤에 이제 1871년도에 이제 보복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미양요 때 피해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과의 만남이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네요. 그죠? 자,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예. 아까 여기 보면 그 외규장각 도서도 이제 145년 만에 돌아왔다 얘기했죠. 이것도 이제 어제연의 이제 장군, 이 숫자거든요. 숫자인데 이 장군기도 136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화재는 한번 뺏기거나 강탈당하면 돌려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인박해, 병인양요는 프랑스하고 관련이 있고요.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와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는 미국,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껴있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독일,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한마디로 열받은 거죠. 흥선대원군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척합이라고 하는 비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척합이 이 내용이 15쪽에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배부분은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이 침범, 그러니까 서양의 오랑캐가 침입하고 범했을 때 비전즉하 싸우지 아니하는 것은 곧 화해를 하자는 것이요. 그죠? 그 다음에 주하, 화해를 주장하는 것은 매, 이게 뭐예요? 팔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 국자죠.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잘 알려면 좀 한자를 잘 알면 좀 많이 유리해요. 그래서 한문 공부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양의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하자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석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대학교 때 공부를 해봤는데 아산 지역에 척합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60개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든 지역은 이 해안가이고, 그다음에 나라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만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아산 지역도 대단히 흥선대원군이 봤을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중요한 지역이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그래서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양요는 1866년. 그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게 1866년 사건이 3개의 사건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병인박해는 한
1월 달 정도 돼요. 봄에 했다고 하니까요. 그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이게 이제 8월 달에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병인 양요는 10월 달. 이렇게 월까지 표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연도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월까지 써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를 할 텐데 그거를 설명할 때는 이제 이거는 일시까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몇 분 안에 이걸 했느냐, 그죠? 뭐 공습을 했느냐, 헬기가 떠서 뭐 광주 시민들을 뭐 사격을 했느냐, 몇 초에 누가 명령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얘기 안 하지만 대학교 이상의 역사 학과에서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현대사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이제 좀 세분해지고 더욱더 자세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868년에는 남영군묘 도굴 사건 이제 보면 되겠어요. 이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죠. 그죠? 이게 한 정확하게 월까지 썼기 때문에 이거는 4월달 정도 일어났다고 해요. 4월달. 그다음에 신미양요는 이제 이 제너럴 셔먼 요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뭐 1871년 6월달. 그 후에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그죠? 이제 서양 사람하고 이제 교역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바로 척합의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순서도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되겠고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도 시험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뭐냐, 의가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고 하는 자주적인 성격이 있다. 그렇지만 한계점으로는 뭐냐,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시기가 늦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따가 교과서를 볼 시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서양의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막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오기도 하였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 우리 말은 뭐 이런 거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의 이 교과서에 만든 저자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국 정체의 말은 거의 안 쓰고 통상수교 거부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교과서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순서대로 나오는 거 크게 한번 볼까요? 병인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 양요, 척합의 건립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별표 2개 정도는 해놔요. 2개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시험 문제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중요하다는 걸 표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 지도, 요게 강화도죠. 그죠?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병인 양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정죽 삼성 나와 있고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죠? 나와 있는 것이고 신미양요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쭉 보시면 되겠고, 요거 척합의 비서. 아까 선생님이 요 한자는 요거 지금 잘 보이지 않죠? 한자는 크게 이제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죠. 그다음에 요 내용들 이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던 부분까지 다 해서 이제 문제 한번 전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확인학습 문제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뭐뭇을 실시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했다. 군포가 뭐예요? 군인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군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은 나라에서 다 주고 군인들한테 월급도 주고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해야 돼요. 지금도 뭐 사실상 그렇죠. 세금을 걷어서 군인들이 되는 사람, 군인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를 바로 호포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배웠던 거죠. 1871년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한 뭐뭐가 일어났다.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미국 선생님은 외우기 좋게 좀 연관 지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는데요. 신미양요 미국이라고 연관했어요. 그러니까 요 미음 네모 들어가죠. 네모가 미음이죠. 그다음 신미양요 미국이죠. 이제 들어가죠. 그럼 미국과 연관돼 있겠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다음에 세 번째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병인양요 때 퇴각하던 프랑스군이 외 규장과 도서와 많은 보물을 약탈해 갔다. 맞아요? 맞죠? 그죠? 뭐 약탈해 가고 이제 우리가 KTX랑 조금 연관이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에피소드죠. 다음에 두 번째 흥선대원군은 서양과의 통상수교를 주장을 했나요? 거부했어요? 주장했어요? 선생님 좀 답을 알려준 것 같기도 한데 X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포함해서 이제 1단원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1단원 내용이 좀 쉽지는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흥선대원군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2단원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조선 문호를 개방하다. 근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중요한데 또 이제 길게 설명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선생님도 조금 쉬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너무 이제 계속 선생님 말만 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5분 사탐 내용을 잠깐 보여줄게요. 그래서 하나 샘플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화도 조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되는데 좀 시간이 조금 나오네요.
보셨나요? 이제 5분 사탐이라는 내용이에요. 예, 첫 번째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예, 고등학교 내용들이 좀 있어서 뭐 한자도 나오고 조금 중학교 용어랑 고등학교 용어가 좀 다르는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별로 이거 맞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중학교에 머물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선행학습은 아닌데 역사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준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이 강화도 조약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이제 그 문제는 일본 국왕에 대한 호칭 문제, 천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일제시대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흔히 뭐 일본 국왕이라고 해야 된다, 천황이라고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한번 배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1910년에 이제 우리를 나라를 국권을 피탈하게 되는 요 아까는 한일 합방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제 뭐 국권 피탈 뭐 이런 말로 좀 교과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용어도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지금 책을 선생님들 꼭 읽고 이제 밑줄 쳐주고 이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할 말은 많고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약간 있네요.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규시라는 아까 인물도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국강병, 그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대를 튼튼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게 되고 역관이라고 하면 외교관이죠. 통역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경석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양 문물에 관련된 서적 국내에 들어왔고 이 유홍기라는 사람들은 이제 개항과 개화. 개항과 개화는 조금 달라요. 개항은 문을 여는 것이고, 문을 열어서 이제 넘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넘어와서 이 사람들이 서양 의미로 이제 완전히 의식이 바뀐다거나, 이제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을 개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항과 개화 놓고선 이제 위정척사 운동 이때 조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을 한번 써봅시다. 흥선대원군은 1862년도부터 이제 역사서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72년, 73년, 74년 요때까지는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한 10년, 12년 정도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명성황후. 요 명성황후는 대한 제국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요 때만 해도 이제 중전민씨라고 해야 되겠죠.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종이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12살의 왕이 올라서 이제 12년 뒤 그러니까 24살 여러 말 했지만 짐을 24살이면은 다인데 그 당시 24살이면 완전히 성인이고 그죠?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은 별로 조금 필요하겠지만 뭐 적어도 문제될 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운요라는 배를 보내서 위협을 해서 조선의 통상 수교를 강요했고요. 이에 따라서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규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미국 얘기를 조금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안도 관찰사에서 이제 제너럴 이제 셔머너 사건 이런 관찰사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이 이제 개화파 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 좀 나오네요. 강화도 조약 네모 치시고요.
그래서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 꼭 밑줄. 근데 여기다 2를 숫자 2를 적어 놓으세요. 불평등 조약 내용을 두 가지를 적어라. 이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선이 자주국이다. 그죠? 일본에서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의 예속국이 아니다. 뭐 이런 쪽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조선과 청의 전통적인 관계를 부인했다. 간섭을 차단하는 일본의 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부산은 개항이 되어 있었는데 비롯한 세계 항구를 개항을 하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한번 커서가 어디 갔니? 칠판이 나왔죠? 우리나라를 선생님이 대충 이제 그려볼게요. 우리나라 대충 이제 그려봅니다. 우리나라 대충 이렇게. 여러분 이제 대충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대충 그려보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러시아가 연해주를 점령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연해주는 어디냐? 바로 이제 여기가 바로 연해주 지역입니다. 이게 원래 이제 중국의 영토였었죠. 중국의 영토였었는데 여기를 이제 러시아를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여기 부산. 좀 색깔을 달리게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부산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물포는 옛날 인천의 용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원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부산은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제 여기를 개항을 했어요. 개항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작게 합시다. 여기는 이제 제물포라고 했죠? 제물포는 서울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치적인 목적. 선생님이 알아볼 수는 있죠? 그죠? 같이 보고 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원산이라고 얘기했죠? 원산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항을 했다고 해요. 군사적인 목적으로. 왜냐하면 러시아가 남하를 하니까. 러시아는 여러 번 했지만 요게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다시 또 이어서 해야 되겠네.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근데 겨울철에 되면은 바닷물 얼어요, 안 얼어요? 얼잖아요. 그죠? 바닷물도 얼어요. 여러 번 했지만 남국은 대륙이고요. 북극은 얼음이 얼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요. 그죠? 그래서 바닷물도 얼어요. 녹아요가 아니라.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이후로는 겨울철에 언다. 항구가 어니까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끊임없이 남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동항이라고 해요. 그죠?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끊임없이 남하한다까지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황해안, 서해안이죠. 서해안의 항구, 그다음에 남해 쪽의 한 곳, 그다음에 동해 쪽의 한 곳, 세 군데를 우리 항구를 개항을 하면서 이제 침략을 하려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항구 개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치해 법권은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살고 있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통치 밖의 법에 자기 나라 법으로도 이제 유리하다면 자기 나라 법을 받아서 하겠다. 이게 치해 통치권 밖의 법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유리한 쪽으로 하겠죠. 예전에 그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우리 여학생 2명이 이제 미군이 훈련하는 장갑차에 치여서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미군은 이제 훈련을 할 때 민간인이 접근하면 안 된대요. 군인들에 대한 특혜나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학생이 2명이 죽은 사건이고, 그죠? 그에 대해서 이제 형사 고발을 했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평범한 군사훈련인데 민간인이 와서 좀 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간단한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고, 그 사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되게 분노했죠. 그래서 이제 촛불을 들고 나왔던,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 속에는 촛불 집회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해안 측량권 허용인데, 다시 한번 지도해 보면 우리 조석간만의 차, 그죠?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물때를 잘 맞춰야지.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때 뭐 이쪽이나 이쪽에 물때를 잘 맞춰야 들어오기 때문에 해안선 측량을 한다. 경제적 이유. 근데 여기를 군사적으로 만약 이용한다면, 해안선 측량을 허용해서 이 지역을 다 차지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약점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불평등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후 이제 요 두 가지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세계항구를 개항을 했고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 아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치해법권, 두 번째는 해안 측량권 허용. 이게 불평등 조약의 두 가지입니다. 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네모 쳐놓으세요. 별표 2개 이상 해놓으세요. 다음에 이제 이후 부속, 그죠? 한마디로 이제 메인 조약이 있고 서브 조약이죠. 그래서 부속 조약에서는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 이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전에 배우겠지만 방공령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때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적어봅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방공령. 여러 말 있지만 역사 교과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써져 있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써져 있는 게 이유가 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 열강과도 이제 수교를 하는데 러시아가 남아하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여기에 국어 시간으로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체가 청나라예요. 청이에요. 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이 아니고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 남하로 불안해졌고 미국을 끌고 가서 두 나라를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과 교섭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청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수어 통상조약, 다음에 그것도 똑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치해법권, 체해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 날개 부분에 앞으로 어떤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그 나라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대우가 이미 조약을 체결한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한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영국과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은 영국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 프랑스도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나라 교역을 한다면 그거를 허용해줬다면 미국하고 영국한테 허용해줬던 거를 프랑스 사람한테 해야 된다. 독일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체해국 대우라는 것이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미국이 가장 서양에 체결한 나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독일, 러시아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성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조, 4조, 7조, 10조 이게 이제 사료 문제 이제 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의도를 정리해보고 조약의 성격을 한번 말해보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합시다. 많이 시간이 좀 지체하긴 했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조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여 조선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4조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항구를 개항을 했다. 아까 선생님이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7조는 조선 침략을 원활하게 위해서 지리 정보고 수집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침략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10조의 내용은 일본인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이제 치해복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건 해안성 측량이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강화도 조약의 성격으로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치해복권, 밑줄 칩시다. 치해복권과 해안성 측량권 등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할 거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잠깐 이제 보게 되면 학습 목표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뭐 다 해줬던 부분이고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책에 나왔던 것이고 문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풀어봅시다. 일본은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의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어요? 무슨 배를 띄웠죠? 바로 운요라는 배입니다. 그죠? 나중에 세계사를 배우겠지만 영국이 중국을 침략하는 방법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82년에 조선은 서양 국가와는 최초로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규수, 오경석 등은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대표적인 통상 개군론자들이다. 맞나요? 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은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에게 치해복권과 체국 대우를 인정했다. 쉽게 여러분 이해 잘 되라고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거에 관련된 거 우리가 올려놨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아니 X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계합화 형성하고 위정척사 운동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